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파이코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영상 올립니다. 사실 이 파이코인 공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깊은 어떤 경영 철학, 그 다음에 경영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돈 철학, 그리고 세상 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파이코인 때문에 공부하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아직 정리가 좀 안 되셔서 그렇지.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물론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정말로 참 너무나 배우는 게 많죠. 비트코인이냐 파이코인이냐 파이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비트코인이냐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을 고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은 정말로 상품이죠. 채굴해서 디지털 금이 됐고, 요즘 정말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서 시세는 좀 약하죠. 그렇지만 파이코인은 정말 암호화폐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지금 요번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인공지능 판이었잖아요. 인공지능 판으로 가는 그러한 지금 세상에서 참 핸드폰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해서 화폐혁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 아이템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사실은 어떤 투자자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와 다르죠. 왜 청띠아팡이 이제 범성조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화식열전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재물의 신으로 부르는 사람이 셋이 있죠. 범녀, 백규, 관운장 이렇게 있죠. 근데 관운장은 이제 일반 장사하고 이런 데 많이 쓰지만 이 돈 철학, 돈이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신 분은 범녀죠. 그래서 범녀의 그 범씨, 한국에는 범씨 보기 힘든데 이제 중국에는 범씨들이 제법 많고 범성조 씨가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한 5년 기다리신 분도 있고, 저만 해도 한 3년 정도 지금 한 거고요. 그런 사람이나 사업에 의지하지 않고 큰 판에서 큰 돈을 계속 버는 방법을 얘기한 사람이 중국의 범녀예요. 그리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캠 피셔라는 사람이 그런 안목에서 그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주식시장, 코인시장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죠. 제가 2007년도에 이분 책을 번역한 이후로 이분이 이제 새해에 항상 어떤 걸 내시면 제가 유심히 봅니다.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 그 다음에 그 범녀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써먹지를 못해요. 저도 그렇고, 이걸 근데 써먹어야 돼요. 이제는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언론만 보게 되면 형태 넘어 내용을 절대 못 보게 만드는 이 세상 사고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광고거든요. 요즘 유튜브 같은 광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선거를 했는데 이게 친미냐 친중이냐, 반미냐 반중이냐, 이렇게 항상 두 개로 나눠서 제가 요즘 이 상대성, 양극성, 이원성, 좋다 나쁘다, 채굴해야 되느냐 채굴하지 말아야 되느냐, 무조건 이렇게 쪼개서 세상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친박 비박, 남진 나훈아, 이런 식으로 김영삼계 김대중계,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나눠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게 언론과 광고의 그 함정이에요.
그러한 모든 형태에 넘어서 형태에 넘어서 내용을 절대로 못 보게 만드는 게 세상 사고방식이거든요. 종교도 그렇고. 그래서 내용을 봐야 된다.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분들이고, 제가 뭐 비트코인 그렇게 10년간 해서 뭐 5만 원에도 팔아보고 8천만 원에 팔아보신 분, 그분이 이 켄 피셔 같은 사람의 이런 걸 알았으면은 5만 원에 팔고 50만 원에 팔지 않고 8천만 원에 팔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알고 하셨건 모르고 하셨건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게 몇 년 기다리고 계시고, 뭐 저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좀 시간을 놓고 기다리는 코인이, 채굴하는 코인이 또 하나 있긴 해요. 근데 뭐 너무 고점에서 시작해서 뭐 한참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하게 되든지 방법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원문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그 화식열제나 나오는 법률 조금 짧으니까 잠깐만 들어보시면 돼요. 옛날 월왕 구천은 회계산 위에서 고통을 겪고 법녀와 개연을 중용하였다. 그때 개연은 월왕에게 말하기를 전쟁이 있을 것을 알면 준비를 해야 하고 전쟁 때에 필요한 물건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전쟁이 나면 뭐가 필요하겠구나.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 두 가지를 잘 알게 되면 모든 재화와 그 재화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꿰뚫어 알 수 있습니다. 세성, 목성이 금에 들은 애는 풍년이 들고, 수에 이른 애는 수해가 들고, 목에 있는 애는 기근이 들고, 화에 있는 애는 가뭄이 듭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뭄이 든 애는 배를 준비하고, 그렇죠? 가뭄이 떴는데 배를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수가 난 애는 수레를 준비해 두는 것이 사물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무도 안 할 때는 비트코인을 했어야 되고, 비트코인 한다고 난리할 때는 슬슬 딴 거를 해야 되는 거죠. 파이코인도 똑같아요. 지금 뭐 파이코인에 대해서 욕하고 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 때는, 사람들이 지금 할 때는 열심히 채굴하시고 사람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파이코인이 뭐 상장이 되거나 야 이거 이렇다며 저렇다며 하면서 돈 버들 때는 슬슬 조금씩 파셔야죠. 자, 이게 사물의 이치입니다. 돈 버는 이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6년마다 풍년이 들고 6년마다 가뭄이 들고, 그래서 12년마다 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쌀값이 뭐 파이코인 값이 너무 내려서 뭐 20불 밑에 내리면은 채굴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뭐 90불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뭐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채굴 안 하던 사람하고 뒤늦게 온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처럼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장사꾼이 고통을 받으면 물건이 잘 돌지 않고, 농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생산이 안 됩니다. 비싸도 80전을 넘지 않고 싸도 30전 아래에 떨어지지 않게 하면, 파이코인 같으면 지금 막 할 때죠. 그럴 때면 이제 백성들과 상인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쌀값이 일정한 한계를 지키고 물자가 공평하게 유통이 되고, 사방의 물건이 관문을 통과하여 시장에 부족하지 않게 함이 나라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청띠아팡이나 이제 코어팀에서는 파이코인이 골고루, 지금 파이코인은 고래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한 100개에서 1000개, 뭐 한국 사람들도 100개에서 1000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한 1000개, 2000개씩 갖고 있으면, 원래는 이제 100억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개씩. 그러니까 10억 명이 100개씩 갖고 있으면 1000억 개 발행이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골고루 100개라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법률 얘기가 이런 건데 법률가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저 원문대로 차분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그렇게 뭐 코인을 모으건, 쌀을 모으건, 그렇게 비트코인을 모으건, 주식을 모으건, 아무튼 그렇게 축적의 이치는 온전한 채로 보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한 물건을 보존해야지 상한 물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자는 서로 교육하고 상한 것은 시장에 내놓지 말고 자기가 쓰도록 합니다. 또 비싼 것은, 이거는 지금 이제 왕한테 얘기하는 거니까요. 비싼 것은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 물건이 남아 도는지 모자라는지 알면, 시장에 물건이 남아 도르면 천한 거고, 시장에 물건이 모자라면 귀한 거죠. 그러면서 이 높은 값이 극도에 다다르면 다시 떨어지고, 싼 값이 극도에 다다르면 높은 값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이거 아무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은 오물을 배설하듯 자꾸 팔아버리고, 싼 물건은 구슬을 손에 넣듯 소중히 사들입니다. 물건과 돈은 물처럼 원활하게 유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글라이딩, 비트코인 초반부터 채굴 하셨던 분이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이런 거를 예전부터 아셨으면, 그분 아직 저보다 젊으세요.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런 개연이라든가 범여라든가 캠피셔처럼 이걸 알았으면 50만원, 5만원 할 때 5만원 할 때 3분의 1을 파는 게 아니라 8천만원 할 때 3분의 1을 팔았겠죠. 50만원 할 때 3분의 1을 파는 게 아니라 8천만원 할 때 또 3분의 1을 팔았겠죠. 알았으면. 우리가 그분도 그렇고 젊어서 몰랐고, 저도 그런 거 몰랐고, 파이코인 제가 올해는 2024년은 300불 이하는 안 판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쌀 때는 살 수 있으면 사고 비쌀 때는 팔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직 중요한 얘기가 안 나왔는데, 법녀는 회개의 부끄러움을 씻고 나서 탄식해서 말하기를, 개연의 꾀는 7가지가 있는데 월나라에 그중에 5을 써서 목적을 달성했다. 자, 근데 이걸 내가 나라를 위해서 써봤는데 이제 내가 내 개인을 위해서도 써보겠다. 그러면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었다. 그래서 원래는 법녀였는데 제 나라로 가서는 치아자피라고 이름을 바꿨고, 도나라로 가서는 주공이라고 불렀다. 주공은 이 중국 천하의 중앙이며 사방의 제후국을 통해서 물자와 교역이 빈번한 곳이다. 예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천안, 안성 이런 데가 그랬죠. 그래서 허생전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했죠. 천안 삼거리 같은 거, 이렇게 물자와 교역이 빈번한 곳에 가서 했다. 이는 생업에 종사하여 물자를 축적해 두었다가 타이밍을 봐서 자연의 시기를 기다릴 뿐 사람의 노력에는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돈의 이치를 잘 운영하는 사람은 아이템을 잘 고른 다음에 하늘의 시간, 자연의 시기에 맡겼다. 자, 여기까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오늘 핵심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주공은 19년 동안 3번 천금을 모았다. 요즘 제가 증권회사에 있어서 그런지 맨날 오늘 돈 벌고, 내일 돈 벌고, 이달에 돈 벌고, 다음 돈 벌고, 19년 동안 3번, 6년에 한 번, 6, 7년에 한 번, 이 진짜 큰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버는 거라죠. 이 중국 사람들이 돈의 신으로 추앙하는 법녀가 돈을 19년 동안 몇 번 벌었냐? 3번 벌었다라는 거죠. 이거와 똑같은 이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켄 피셔예요.
요번에 이제 2024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2023년에 자기가 이제 준비하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온다라고 썼는데 자기 댓글을 가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막 욕으로 뒤덮인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 말 듣다가 망했다. 댓글이 뭐 완전히 그랬는데 자기 말대로 2022년도에는 자기가 좀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지만 2024년도에는 이렇게 맞지 않았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보세요. 2024년도에요. 2024년도고 요 빨간색이 이제 미국 증시가 내렸을 때예요. 자, 한 작년에 24 오르고 2022년도에 많이 내렸죠. 지금 현재 2년째죠. 그리고 내리기 전에 3년 올렸죠. 그 다음에 2018년에 내렸죠. 그리고 또 2년 올랐지만 그 전에 1년 내렸죠. 3년 올랐지만 뭐 똔똔이었죠. 2년 올랐지만 그 전에 내렸죠. 그 다음에 4년, 5년 올랐지만 그 전에 3년 내렸죠. 그 다음에 5년 올랐지만 그 전에 한 번 쉬었죠. 또 1991년 3번, 3년 올랐지만 90년도에는 내렸죠. 정말 레이건 대통령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년간 오르고 81년도에 내렸죠. 그러면서 지금 2024년을 1968년하고 비슷하게 봤는데 1980, 79, 78 계속 올랐고 77은 내렸고 76, 70 올랐고 내렸고 3년 올랐고 1년 내렸고 2년 올랐고 1년 내렸고 이런 식으로 해서 68년도 여기랑 지금 대통령 선거라든가 금리 정점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년에 3번 올랐다, 3번 크게 올랐다, 19년 동안 3번 크게 쭉 모았다가 탁 털고, 쭉 모았다가 탁 돌고, 그렇게, 이게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1920 몇 년도부터 쭉 보니까 정말로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언론이나 방송이나 증권사 시황이나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증권회사나 코인이나 거래소 같은 거 사고 팔고 해서 수수료 벌어야 되니까 친명, 뭐 비명, 뭐 친윤, 뭐 비윤 이렇게 전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큰 게임은 못 본다. 형태는 뭐 내용을 봐라. 뭐 언론도 이거 친미, 뭐 친중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은 이제 예전의 홍콩이냐 지금의 홍콩이냐라는 것으로 했는데 언론은 저렇게 갈라치기를 해서 예전의 홍콩처럼 살 거냐 지금의 홍콩처럼 살 거냐 이게 이제 그 자유중국 대만 선거의 핵심이었는데 친중이냐 친미냐 반중이냐 반미냐 친윤이냐 비윤이냐 친명이냐 비명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치기를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19년에 3번 비트코인 10년 파이코인 5년 10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그렇다고 이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고 언론은 또 저렇게 해야 되니까 증권회사 애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거래소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건 니네들 먹고 사는 방법이고 나는 내가 먹고 사는 방법은 나는 19년에 3번 뭐 10년에 2번 이런 안목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한 사람이 그 범성조 씨의 범녀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사람이 켄 피셔인데 제가 2007년도에 이 사람 책을 번역을 하면서도 이런 철학은 배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벌써 이 사람이 2007년도에 미국의 셰일가스 얘기를 해갖고 기름값 막 100불 가고 150불 가고 그럴 때 기름값 내려온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1년에 기름을 한 10억 배럴 정도 수입하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한 1150만 배럴 1년에 하루에 생산하고 미국이 1300만 배럴을 생산하거든요. 일산 거 보게 되면 기름값도 더 내릴 것 같다. 지금 한 1배럴당 70불. 그러면 1배럴당 10불이 더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10억 배럴을 수입하는데 그러면 100억 불 아니에요. 100억 불이면은 우리나라가 뭐 무역 수지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제품에도 다 단가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 이상 제조 원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다. 또 그런 거를 보는 건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시간을 손에 쥐는 자가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라는 게 법률의 가르침이고 켄 피셔의 가르침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 이런 거 몰랐어요. 감사합니다.